안녕하세요, 프레들러 K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올드한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아카데미 1:48 스케일의 F4J형 미해군 버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F4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런 아쉬운 마음을 돌이켜 졸리 로저스 비행대의 F4J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가 많이 늙었는데요. 박스마저도 좀 늙었습니다. 이 킷은 2012년 금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F4J 졸리 로저스는 그 이후 2년이 지난 2014년에 발매가 되었네요. 10년이 넘었군요. 팬텀2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팬텀1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항공기를 만들었던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팬텀이라는 기종이 이전에 있었더군요. 존재했다가 바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팬텀2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칼과 도색 정보는 역시 컬러로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졸리 로저스는 해적 식별 마크가 아주 인상적인 기종이죠. 전부 뼈다귀로 만들겠다는 설명서는 흑백에 몇 번 접어진 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도색 과정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조립 과정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조정석 도색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무려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조정석에 앉아있는 형태와 바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4가지 무장장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군요. 데칼은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항공기 테일 넘버는 2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데칼 품질은 아주 훌륭합니다. 조정석은 여러가지가 보이는데 팬텀의 여러가지 버전마다 계기판이 다릅니다. 이 중 우리는 일부를 사용할 거고요. 검정색과 흰색의 러너들은 고급져는 보이는데 음량각을 눈으로 식별하기에는 너무 힘들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침침한 시력이 더 한탄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러너의 양은 10개가 넘는데 만들기 전에 비명을 지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부품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여분의 부품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포장과는 다르게 항공기 표면의 파넬 라인의 깊이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먹선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표면이 밋밋해질 수 있죠. 그렇다고 라인을 다 다시 파주려면 제 인생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캐너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 선명하게 금형틀 자국이 보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인생을 걸기 싫기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조정석부터 도색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항상 이 조정석은 저에게 커다란 숙제를 줍니다. 먼저 그레이로 도색을 하고 그 위에 검정색 계기판을 그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판넬에 일일이 블랙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시 블랙으로 도색을 하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계기판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루틴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쉽게 라인을 살려보고자 그레이 파넬 라인 도료를 흘려 넣어서 계기 외에 베이스색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넘쳐 흐른 도료는 닦아내야 하겠죠. 에나멜 도료를 닦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닦아내도 깔끔하게 블랙의 표면을 남기는 게 힘듭니다. 그레이 표면은 다시 한번 도색으로 다듬어주고 블랙의 표면도 붓질을 통해 가능한 한 깔끔해지도록 색칠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얇은 펜과 가는 붓으로 조정석의 계기판과 스위치에 도색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석은 정성을 쏟은 양을 치면 너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팬텀을 조립도 하기 전에 조정석은 엄청난 작업 로드를 가져다 줍니다. 도색의 마지막에는 계기판에 클리어 도료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하면 이제 겨우 조정석 계기판을 완성한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조정석에 꽤 많은 공을 들이게 합니다. 설명서에서 조정석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 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완성도는 높아지죠. 조정석 계기판의 색상에 대한 정보는 실제 항공기의 형태를 조금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색상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방바퀴실이 조정석 바닥에 조립되고 이 조립체를 하부 동체에 붙이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석에 대한 작업량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도 시트는 아직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설명서대로 바퀴다리를 아예 접착을 해서 튼튼한 기어실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도색 이후에 조립이 되면 바퀴다리가 부실해질 수 있거든요. 기어실은 상당히 깊이가 얕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 이후에 먹선으로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랜딩기어는 나중에 다시 도색을 해도 되는 것이
배면이 흰색이기에 이렇게 미리 기어를 접착해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날개를 조립하기 전에 외부 하드 포인트가 접속되는 지점에 드릴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다음 날개를 붙여주면 날개 밑에 기어실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구역을 바꾸어 엔진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엔진 흡입구 부위인데요. 메탈 도료는 블랙을 올린 다음에 도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역시 파넬라인 도료는 여기에도 사용됩니다. 음영 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흡입구를 통해 보이는 엔진은 지금만 볼 수 있고 완성 후에는 랜턴을 비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번트 아이언은 배기구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도료입니다. 약간의 브라운 느낌이 있어 그을린 메탈 부분을 표현하는 데 좋습니다. 배기구 벽면은 화이트로 도색을 한 후에 역시 여기에는 에나멜 도료로 웨더링을 해줬습니다. 이 벽면도 완성 후에 랜턴을 비춰야 보이죠. 랜턴을 비출 일이 있을까요? 노즐도 역시 블랙으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배기구가 조금 단순한 모습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노즐도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단조로움을 마스킹 도색을 통해 약간 해소해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도색하는 과정은 그렇게 신나지는 않습니다만 마스크가 된 부분의 도색 효과는 너무 훌륭합니다. 단편적인 표면을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도색 방법이죠.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도색 부분은 필터링을 해주면 도색간의 이질감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엣지 부분은 다시 메탈 도료로 드라이 브러싱을 해주면 테두리를 어느 정도 강조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과정은 며칠 동안의 작업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체에 이 결과물을 장착을 하면 됩니다. 흡입구와 배기구 사이에는 원래 엔진이 위치해야 하는 자리지만 랜턴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엔진 본체는 당연히 부품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조립 과정 중에 미리 접합한 랜딩 기어 앞쪽에 아주 초미세의 돌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보호하며 주의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하마터면 부러질 뻔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 끝부분은 잘라내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엉뚱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끝부분은 부러지고 사라지고 나서야 잘라내는 부위임을 인식을 했습니다. 뻘짓이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동체를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은 배기구 주변에 동체 보호 가드 같은 것입니다. 팬텀의 엔진 배기 쪽은 미리 도색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서 조립 과정 전에 어느 정도 도색 순서를 계획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항공기를 조립하고 도색을 하려면 마스킹 테이프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부위는 노즐에 가리기도 하고 동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조립 전에 도색을 하면 마스킹 작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엔진이 없는 것을 이 동체 커버를 덮으면 완전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종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설명서에 보통 첫 단계에 있는 시트 작업이 중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너무 맹신하는 걸까요? 미리 해도 되는 시트 작업은 이렇게 분리도색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사출 레버는 아주 가는 펜을 사용해서 검정색 무늬를 올려주었고요. 분리도색 덕분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트가 완성되어 갑니다. 시트 벨트는 조종사를 앉힐 것이기에 생략되어도 별로 아쉽지는 않습니다. 조종사 피규어는 3명이 들어있는데 이분은 서서 포즈를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앉아있는 형태의 조종사는 갑자기 성장판이 자랐을까요? 뭐지요? 아니면 목을 날려야 할까요? 순간 욱했지만 다행히 머리부터 집어넣으면 사출 시트에 딱 맞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날개 끝을 조립해주고 피규어 작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규어가 셋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흰색의 유령 같은 조종사를 블랙 서페이스로 칠해주고 다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명암을 주었습니다. 그 위에 조종복을 도색하는 간단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명암이 드러나는 도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도색 이후에 세부 도색과 간단한 웨더링을 하면 되죠. 다시 동체로 넘어가서 흡입구 부분을 마저 조립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생깁니다. 동체의 파넬 라인 자체가 아주 얕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틈이 생기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오래된 키트의 특성이 이런 것이죠. 이 영상에서 구체적 과정은 생략했으나 이 이질감이 있는 부분은 퍼티를 칠해주었습니다. 세부 도색까지 마친 조종사의 헬멧은 멋진 마스킹 작업이 다음 순서입니다. 데칼 몇 조각으로 팬텀의 멋진 조종사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역시 조금 밋밋하기에 파넬라인 도료로 음영을 주고 영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미진한 부분에도 붓도색으로 추가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피규어의 도색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생생한 눈이죠. 아무리 몸을 잘 효과를 내주어도 눈에 눈동자 한번 잘못 점을 찍으면 피규어는 좀비가 됩니다. 다행히 이번 피규어는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규어에 전체적으로 무광을 뿌렸습니다. 사출 시트는 드라이 브러싱으로 가장자리와 양각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높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부분이 도색이 되었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 조종사도 의자에 앉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조종석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군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조종사 헬멧 바이저와 선글라스는 물론 유광 클리어입니다. 설명서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저는 이렇게 도색한 시트를 조종석에 위치시켰습니다. 조종석의 스위치 판넬들은 잘 보이지도 않네요. 조종석 의자에 설명서에서 시키는 대로 조종사를 앉히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앉기를 거부합니다. 전방 계기판 아래로 다리를 집어넣기만 하면 앉을 수가 있는데 이 조종사는 머리를 아무리 짓눌러도 앉기를 거부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조종사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드는 제가 문제죠. 이날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시트를 떼어내어 조종사를 먼저 앉히면 조종사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출 시트가 완전히 접착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설명서의 그림을 너무 순진하게 믿으면 이렇게 뻘짓이란 걸 한 번 더 하게 되죠. 피규어가 위치하니 그 고생하며 도색한 계기판과 스위치 판넬은 또 랜턴을 들고 들여봐야 보이겠군요. 자, 이제 플랩을 날개에 위치시키고 미리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한 캐노피도 도색을 위해 자리를 잡아줍니다. 캐노피 안쪽에도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서 퍼티 작업을 한 부분을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다행히 큰 단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판넬 라인 몰드가 희미하기 때문에 샌딩 작업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리벳 자국이 많기 때문에 샌딩 작업에 의해 지워진 부분에는 리벳 자국을 내주어야 합니다. 메인 바퀴 다리는 이미 조립을 했지만 앞바퀴는 이제 조립을 해서 내려놓기 좋게 해야겠죠. 앞바퀴 조립 과정의 설명이 자세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설명은 구시대적이죠. 요즘은 이렇게 만들면 키트의 인기는 점점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작업 과정도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전투기에는 또 하나의 자잘한 일거리가 있습니다. 팬텀의 하드 포인트는 꽤 많은데요. 여기에 연료 탱크를 비롯한 여러가지 무장이 장착됩니다. 이 모든 부분은 동체 조립 이후에 만들게 되면 상당히 지루해집니다.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은 미리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켜 놓으면 작업의 능률이 하락하지는 않게 되죠. 이 항공기는 두 가지 테일 넘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따라 레이돔의 색상이 달라집니다. 무장 장착도 네 가지의 종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무장도 작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동체의 본격적인 도색을 하는데요. 모든 부분에 프라이머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기본 도색을 올리기 전에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판넬 라인을 따라 섀도우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작업은 도색 표면을 정말 인상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판넬 라인 안쪽에 도색 표면의 변색과 오염으로 보일 수 있는 무늬를 그려 넣으면 더욱 멋진 표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무늬가 정교하고 미세할수록 스케일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눈속임을 줄 수도 있죠. 여길 빼먹었네요.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의 팬텀은 오늘은 치타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치타 무늬 위에 기본색을 입히게 되는데요. 판넬 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무작정 전체를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조금씩 유지시켜가며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1차적인 도색은 이런 식으로 판넬 라인을 살려주고 도색 상태에 따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옅게 덮어주면 전반적인 도색의 융화가 달성이 됩니다. 이제 하부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상부면도 같은 방식으로 도색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굴곡진 부위가 많아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했고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니 더욱 정교한 도색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사실 공군 출신이고 일선에서 항공기 정비를 직접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항공기는 동체를 깨끗이 관리하는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항공기 도장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기도 있죠. 그러나 미군 항공기가 제가 있는 기지에 가끔 와서 정비를 요구할 때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했었습니다. 걸레가 없어서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동체의 도색을 마쳤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리얼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색감을 내는 도료를 군데군데 추가를 했습니다. 항공기 표면을 보면 희끗희끗 먼지가 묻은 부위도 있고 색감이 변화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색의 과정을 통해 약간 제한을 해줬습니다. 화면상으로 구분이 안 가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스킹 테이프를 잘 사용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팬텀은 다양한 부분에 다른 색상의 도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부분을 표현하려면 마스킹 테이프를 잘 사용해야 하죠. 동체에는 꼬리날개 부분과 주익 양끝 그리고 전방 동체 위쪽으로 마스킹 작업이 필요합니다. 레이돔은 별도의 도색으로 조립을 최종적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이 정도의 마스킹 작업은 거의 평면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기구 부분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 부분은 굴곡져서 마스킹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꼬리날개는 아직 붙이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런 마스킹 작업을 위해 도색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팬텀은 배기구가 기체 안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배기열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는 금속 위재료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팬텀의 포인트는 이 배기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처진 날개도 멋지긴 합니다만 배기구의 금속성은 모형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기구에 처리된 금속의 색상이 약간씩 다른데요. 금속의 색상은 보통 재료의 강도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실제 항공기의 배기구를 보면 부분적으로 다른 색상의 금속들이 보입니다. 강도가 클수록 더 블랙에 가까운 색상을 띠죠. 그리고 이렇게 배기구 근처에 있는 금속들에는 그을음이나 여러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히 표현하면 더 리얼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단 2가지의 투명 도료를 사용했지만 여러가지 투명 도료를 추가하여 다양한 느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해도 좋지만 저는 좀 더 리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크릴 도료를 적용하여 표면의 오형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느낌을 적용하는데 포인트는 배기구 금속면이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 져 있는 형태라 거기에 따른 그을음의 차이와 오염의 차이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동체 후미 도색이 완료되었고 이제 노즐을 장착하면 기체의 형태가 거의 갖춰지게 됩니다. 계란 껍질 같은 레이돔도 조립되고요. 하부의 몇몇 부위는 이렇게 붉은색 도색이 들어갑니다. 이런 적색의 도색들은 경고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지상 정비사들의 안전과 그리고 외부에서 해당 도어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동체와 엔진 도색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꽤 많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유광 클리어로 덮어주면서 흘러간 세월을 다시 한번 추억해 봅니다. 유광 클리어를 덮어주면 모든 부분이 단단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접합 부분도 조금 더 강해지죠. 이제 마크를 붙여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자잘한 마크들이 하나의 투명 레이어로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포의 노스텝과 노푸시는 어느 정도 씨름을 해서 붙여야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양은 휘파람을 불면서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밤 0시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크 작업은 생략을 했고요. 이 모든 부분을 다시 유광 클리어로 잡아줍니다. 이제 남은 건 웨더링인데요. 항공기를 좀 더 리얼하게 더럽힐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체 표면의 판넬 라인이 깊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세하게 라인의 먹선을 흘려 넣어야 하는데요.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더럽힐수록 많이 닦아내야 하고 잘 닦여지지 않는 부위가 늘어납니다. 여기저기 리벳의 자국들도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며 음영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래전 금형이지만 그렇다고 극악의 모형은 아니기에 이 정도는 감수를 할 만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노즐과 배기구 근처에도 웨더링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만들어 주었고요. 실제 항공기도 이런 판넬 라인 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 내부에서 흘러나온 오일과 연료 등으로 지금과 같은 지저분한 외관을 띠게 됩니다. 복선으로 인해 기본 도색전에 올린 치타 무늬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다채로운 모양의 디테일을 만들어주죠. 동체 먹선 작업 외에도 외부에 장착되는 장착물에도 먹선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우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지우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들을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어떻게 지우느냐에 따라 판넬 라인은 더 대비적으로 선명해집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이런 에나멜 도료를 지워내는데 꽤 힘들어지죠. 유광 클리어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줍니다. 그 전에 좋은 에어 브러쉬를 적절한 압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강한 바람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표면의 도색의 입자들이 울퉁불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분무를 가능하게 하는 에어 브러쉬가 필요한 거죠. 그런 최상의 도색 표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입자가 고운 클리어가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표면 위의 에나멜 도료들은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노즐 밖 배기구 근처에는 브라운의 에나멜 도료를 사용하여 그을림과 변색된 느낌을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가지 붓을 사용하여 펴바르고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에나멜 도료들을 쓸어내리면서 바람의 방향을 따라 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군데군데 이런 효과를 내주었고요. 기존은 판넬 라인에서 시작하여 진행 방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동체의 경우는 중력의 방향으로 쓸어내리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유화 도료 몇 개를 가지고 단색의 표면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초점은 희끗희끗하고 검틱틱한 느낌을 그리고 오염되고 변색된 얼룩 등을 표현하는 거죠. 판넬 라인에 에나멜 먹선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넬 라인에 밝은색 유화 물감이 스며들어 라인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점을 찍어서 문대거나 선을 그어서 줄무늬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작동유나 그리스가 흘러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브라운과 블랙의 유화로 그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웨더링 작업 과정은 몇 번의 반복된 방법을 적용하고 지우기를 몇 번을 더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지워진 먹선들은 다시 한번 작업을 거치고 수정하는 등 이런 작업들은 꽤 시간을 들여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유화의 색상도 서로를 혼합하여 원하는 색을 만들어 적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과정은 복잡하기도 하고 감각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고 건조 시간을 부여한 후에 표면을 무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에 다 묻어납니다. 금속 부분은 유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모형의 도색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아니면 제 도색 과정에 불만을 느끼고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실 수도 있죠. 지금 보신 과정들은 같은 펜을 들고 글씨를 잘 쓰거나 못 쓰거나 하는 손재주에 의해 더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조금 구형의 모형이었지만 멋진 팬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키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플라스틱 모델러 프라델러가 되겠습니다. 댓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